특정한 어떤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펌핑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이더리움의 디파이 생태계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 디파이 TVL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스탠스들이 이더리움에게 결코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알트코인 심층 분석으로 우리 크롱님들과 만나 뵙습니다. 자, 오늘 이 알트코인 심층 분석의 주인공은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얼른 가줘야지 이 알트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기대에는 아직까지는 못 미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꿈틀꿈틀 하다가 뭔가 다시 주요 저항 구간에서 내려가고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롱님들도 이더리움이 이번 시즌에 못 가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들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더리움은 펀더멘탈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도기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과 관련해서 중요한 지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현재 이더리움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과연 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피셜 투자 클럽과 라이브 스터디에서 다루었던 내용들 중에서 우리 크롱님들도 반드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위주로 발췌를 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에 바로 이용하시기보다는 공부의 목적으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더리움의 현재 전체적인 어떤 스탠스들, 즉 시장에서 이 트레이더들은 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면은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더리움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 트레이더들은 계속해서 뭔가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도 이 이더리움이 시장에 있는 중요한 플레이어들에게 믿음을 완전히 주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늘 강조드렸듯이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펀더멘탈 중에서도 TVL을 관점으로 봤을 때 뭔가 예치된 자본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사용자들이 들어오는 어떤 유입량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좀 의구심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레이어 2와의 어떤 관계성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 이더리움이 날아가는 것들을 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늘 강조드렸듯이 시장은 때가 되면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수위가 굉장히 많이 가격이 상승했던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결국은 때가 되면은 날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다른 좀 불안한 징후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령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계속해서 이 물량들을 100개씩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개 정도면 뭐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즉 4,300개 이상의 물량들을 매도를 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작은 양들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시세 차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재단은 이 물량들을 처분을 한 것들을 갖다가 다시 개발자들에게 활용을 하거나 이 생태계를 확장하는데 더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더리움 재단이 지금 매도하는 것들을 가지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 주체들 중에서도 트레이더들이라든지 기관들이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뭔가 좀 불안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재단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기관들은 지금 어떤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오늘 장표에는 포함을 안 시켰지만 계속해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늘어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기관들은 이더리움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유입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더리움이 현물 ETF에 스테이킹 조항을 이제 넣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움직임들이 SEC로부터 승인을 받고 만약에 이제 공식화가 되게 됐을 때는, 그리고 적용이 됐을 때는 더 많은 자본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더리움은 결국은 제 갈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좀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과거의 사이클과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과거 사이클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보다 월등하게 수익률을 내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과거 사이클 대비로 달라진 부분들은 있다라는 점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큰 흐름에서의 어떤 맥락에서는 계속해서 사이클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들을 같이 고려하셔야 되죠. 그래서 펀더멘탈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더리움의 어떤 축적 주소에서의 어떤 누적된 이더리움 물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이 중요한 주소들은 이더리움을 갖다 꾸준히 모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이더리움 물량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장기적으로 이더리움을 보유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거기다가 앞서 자본 예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토탈 밸류 락드라고 해서 TVL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더리움의 디파이 생태계가 많이 발전하면서 이 디파이 TVL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어떤 스탠스들이 이더리움에게 결코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 펀더멘털이 직접적인 가격으로 연결되는 것은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언제 돌아올지를 우리가 대비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관련해서 장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은 지난 48시간 동안에 블랙락과 피델리티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더 중요한 주체들, 즉 기관들은 이더리움을 매집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 누적되는 양들은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인 펀더멘탈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특정한 어떤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펌핑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과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본격적인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본격적인 시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이더리움이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레이어 1들, 여러 인프라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의 움직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점들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새로운 트렌드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솔라나와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솔라나의 펀딩 비율이 이틀 동안에 81% 하락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가서 한번 보시면은 코인글래스 같은 데서 확인해 주시면은 펀딩 비율이 많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이 솔라나에서 잠시 나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솔라나가 뭔가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는 솔라나가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다시 하락세로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을 가져가실 수 있지만 결국은 더 높은 상승을 위한 응축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새로운 또 알트코인 내러티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와 이걸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민코인들이 유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 그리고 디파이, RWA 여러 가지 섹터들에서 뭔가 변화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중심에서는 여전히 솔라나가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라나 역시도 지금은 가격이 뭔가 조정 국면에 있지만 다시 순서가 돌아오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수위가 가격이 급등했던 것처럼 결국은 순서들이 돌아오게 되고 이더리움과 솔라나도 그 순서에 맞게 상승을 하게 됐을 때 크게 랠리를 그리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차트상으로 지금 이 솔라나가 컵 위드 핸들 패턴이 완성이 되고 있다. 월봉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들에서 조정을 잘 극복을 하고 지지를 받게 됐을 때 우리가 결국은 때가 되면은 높은 상승의 움직임들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라나 역시도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가장 우량한 알트코인 중 하나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솔라나가 그동안에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또 투자자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좀 고점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그 구간 대비로 가격 방어를 상대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솔라나처럼 펀더멘탈적으로 우량한 프로젝트들은 결국은 이 구간들을 충분히 회복을 하고 다시 큰 반등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솔라나 역시도 이번 시즌에서 너무 자주 사고 팔고를 반복하시기보다는 좋은 구간에서 꾸준히
꾸준히 매집해 나가는 전략들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어떤 알트코인이든지 상승하는 구간에서 올라타는 것은 위험합니다. 결국 우리는 늘 강조드리듯이 어떤 알트코인도 예외 없이 저평가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들 지키시면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 수익을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 궁금하신 크롱님들은 오피셜 투자 클럽 확인해 주시면은 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늘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